안녕하세요. 상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수학책 70쪽에서 72쪽을 펴면 되겠습니다. 4단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1학기 때 배웠던 비와 비율 단원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표가 나와 있는데요.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이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포도 원액의 양에 대한 물의 양의 비는 얼마인가요?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비를 물어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이었습니다. 자, 비교하는 양은 이 기준량에 대해서 얼마인지를 비교하는 것이었으니까 지금 기준량이 무엇일까요? 포도 원액일까요? 물의 양일까요? 네, 그렇죠. 포도 원액이 기준 양입니다. 그렇다면 비교하는 양은 물의 양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비로 나타낼 때는 비교하는 양 대 기준량으로 나타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줄은 3대 2, 두 번째 줄은 6대 4, 세 번째 줄은 9대 6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자, 똑같이 숫자가 2로 나눠지면 똑같이 3대 2, 이번엔 3으로 나눠서 3대 2 해서 포도 원액의 양에 대한 물의 양의 비는 3대 2입니다. 자, 그렇다면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 이번에는 비율이 나와 있죠. 비율 또한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이 중요한데요. 비교하는 양을 앞에 와야 될까요? 비교하는 양이 뒤에 와야 될까요? 네, 나눗셈식에서 비교하는 양이 앞에 오고 기준량이 뒤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수로 고치게 된다면 비율은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를 구하는 방법과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항상 나오게 되니까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그림을 보면서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그림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직업체험박물관인데요. 자, 그림을 살펴보면 여기 첫 번째 그림에는 사진, 기사 체험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미래의 자동차에 관한 체험이 있고, 세 번째 그림에는 과학자 직업 체험이 있겠고, 네 번째 그림에는 나무 가공하는 목수나 또는 목공의 일을 하시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제과 제빵사 직업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준비해 왔는데요. 자, 그림 속 직업 체험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선생님과 함께 방금 알아봤죠? 각 활동 중에서 두 양을 비교하는 상황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비교한다는 말은 앞에 단원에서 배웠던 비율과도 같은 통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었죠. 사진, 직업 체험에서는 어떤 두 양을 비교하는 상황이 있을까요? 그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죠. 사진에 가로와 세로를 비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가로와 세로의 비율 때문이겠죠. 문제에서 보면은 사진기에서 찍은 사진을 컴퓨터에서 전송해가지고 비율을 한번 구해본다고 했었어요. 자, 비율을 구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멋진 사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율이 조그만한 사진이 비율이 그대로 돼서 와야지
이렇게 비드렛에서 나왔지 갑자기 가로만 이렇게 줄어서 온다거나 또는 세로만 이렇게 줄어서 온다면 그림의 비율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이겠죠. 자, 또 다른 직업 체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말고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과학 실험 직업 체험이었죠. 거기서는 두 양을 비교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실험 도구를 비교했었는데 모둠의 수에 따라 실험 도구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두 양을 비교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험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의 양이나 도구의 수를 비교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맞습니다. 모둠의 수에 따라 실험 준비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둠 수가 변하면 실험 준비를 할 때 필요한 재료나 도구도 당연히 변하겠죠. 만약에 모둠 수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재료와 도구의 수도 더욱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모둠 수가 줄어든다면 재료와 도구의 수도 그에 따라 조금씩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또 두 양을 비교하는 상황. 네, 그렇죠. 네 번째 그림입니다. 네 번째 그림. 목수나 목공의 일을 하시는 분들의 직업을 체험하는 장소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가구 모형을 만들 때 재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하는 상황인데요. 가구를 만들 때 필요한 나무판의 수와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구의 수를 비교했습니다. 자, 여기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들려는 가구의 수만큼 나무를 알맞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구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에 필요한 재료인 나무판의 개수가 똑같이 늘어나거나 또 가구의 수가 줄어들면 나무판의 개수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림에서 주어진 양을 나누는 상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은 두 번째 그림과 다섯 번째 그림인데요. 주어진 양을 나누는 상황은 네, 그렇죠. 다섯 번째, 제가 제빵사 직업 체험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만든 빵을 친구나 동생과 나누어 먹을 때 주어진 양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친구나 동생과 똑같이 나눌 수도 있겠지만 친구가 더 많이 먹거나 동생이 조금 더 적게 먹으면은 주어진 양을 그에 맞게 알맞게 나눠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이번 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한 비의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 것이고요. 이번에는 두 비의 관계에 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두 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볼 것이고요. 또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는이라고 하죠.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주어진 양을 일정한 비로 나누어 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학 익힘책 41쪽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